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소리가 잘 들리죠? 제가, 예,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예, 제가 하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들 하셔가지고, 제가 평소 집에서 쓰는, 예, 마이크를, 예, 갖고 와봤어요. 이건 좀 낫나 싶어가지고, 예, 나름대로 예, 고가의 마이크를 갖다 붙여놨는데 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다행이고요. 예. 어제나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 예, 오늘이 조금 더 낫다 싶으신지 한번 예, 조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네,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좋은 목소리인데 예, 어쨌든 예, 마이크까지 예, 꽤 고급으로 붙여놓으니까 예, 승수 효과가 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여러분들한테 좀 고품격의 예, 증권 방송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뭐 내용도 좋아야 되겠지만 전달되는데 사실 조금 예,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소리의 예, 이 감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예, 민감해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오늘 조금 더 개선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자 오늘 88입니다. 8월 8일 8월 중에서도 8이 겹치는 예,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가 뭐 아침 시간에 5일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글쎄 오늘 좀 초를 쳤나요? 예. 자, 코스닥은 네, 기대 좀 부응해가지고 강한데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죠? 미국은 예,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우리는 사실 뭐 미국의 나스닥이 오르면 그 대부분 뭐 IT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그 IT 기업들의 뭐 본좌라고 할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스닥에 오르면 거래소에 뭐 IT 기업들이 세 이렇게 되면서 좀 오르는 경향들이 컸는데 오늘은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도 나스닥만 좀 올랐고 뭐 애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올랐는데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긴 하지만 글쎄요 뭐 세제 개편 이슈가 또 약간의 좀 모호성을 가지고 며칠 좀 된다 만다 그러다가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결정 안 될 것 같다. 그 민주당에서는 10억에 대한 부분은 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뭐 20억을 할지 30억을 할지 50억을 할지 이거는 대통령실에다 이제 넘긴다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또 공을 받고 뭐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금방 결론이 안 나겠죠. 저는 뭐 최소한 9월 이후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약간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또 기타 뭐 해외 변수를 가지고 예,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장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ESS랑 보톡스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뭐 ESS는 뭐 요새 그 미국 쪽에 우리나라 ESS 점유율이 계속 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터닉스, 세아메카닉스 또 뭐 한중 NCS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중에 또 ESS 쪽이 나름대로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얘기 들었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쪽도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휴온수요 이번 주 내내 흐름들이 좋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소비 쿠폰에서 피부과 관련된 그 흐름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새 이제 쿠폰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다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두세 군데 가족들하고 이거 뭐 거하게 먹을 수준도 아니지만요. 그냥 밥 한 두세 번 먹고 나니까 그냥 끝나던데요. 15만 원. 감사하게
몇 번 먹고 땡쳤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쓰셨나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비 쿠폰 좀 쓰셨어요? 쿠폰? 다 쓰셨겠죠? 대부분? 쿠폰을 어떻게 쓰셨을까? 쿠폰 쓰신 내역. 쿠폰을 어디다? 많이요? 주로 어디다가, 주로 어디다가 쓰셨나요? 와, 골프 그립 교체하는 데 쓰셨어요? 네. 자, 50견 병원비를 쓰셨고, 네. 자, 가정 소모품 사시는 데 쓰셨고, 밥 드셨고, 미용실 쓰셨고, 아드님이 GS 편의점, 물론 이번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보니까, 이제 마트 끼고 있는, 고기까지 파는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셨다고 하고요. 또, 이제 소형 마트 이런 데서 좀 쓰셨을 거고, 이제 의외로 피부과에서 많이 썼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제가 아까 이제 보톡스 맞았다. 저는 옛날에는 보톡스가 그냥 지금도 전 잘 모르니까 한 100만 원은 내야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같이 이렇게 분할로 뭐 일부는 그렇게 쓰고 뭐 정식 카드로 또 뭐 배분해서 쓰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보톡스 가격이 요즘 많이 착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5만 원이다 이거 가지고서 완벽히 커버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애라 생긴 김에 이런 걸라도 한번 맞아보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다. 뭐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쓰시는 뭐 그 잔재미를 느끼시면서 뭔가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뭐 저도 제 수준에서는 한 두세 번 우리 가족하고 우리 와이프랑 밥을 먹는데 감사하게 쓰고 나니까, 물론 이게 나중 되면 결국 다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 다른 청구서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만, 어쨌든 미리 땡겨서 썼다고 할까요?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와이프는 그 지역이 저쪽 전북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방학이라 잘 안 가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무려 이제 거기가 인구 약간 이제 없는 지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18만 원 정도가 있던데, 언제 한번 쓰러 가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가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역이 조금 한 2시간 정도 가야 돼갖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다른 때보다 훨씬 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아주 생활에, 뭐 아주 잠깐이지만 소소한 행복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뭐,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만족하는 상황이고, 뭐, 가을쯤 돼갖고 요거 다 쓰고 나시면 10만 원쯤 또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마 9월인가 10월 아마 추석 앞두고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추가로 유용하게 잘 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 드시는 걸로 많이 쓰시죠. 지금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뭐 일부 생활 필수품 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식당 같은 데서 먹는 용도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희들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글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쓰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런 말씀 좀 드리면서 가볍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출발 좀 해봤고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 리포트 3가지, 3종목, 오늘 이제 그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FM 가이드 기준으로 8시 정도쯤 되면 이제 보통 리포트들이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경신이 되고 올라오는데, 와, 오늘 아침에 8시 한 20분 정도쯤에 FM 가이드 열어가지고 로그인을 했더니 종목 리포트만 200개가 넘는 거예요.
와, 그래 이거 언제 한 5분 10분 내로 봐가지고 이걸 추리나 했는데, 야 진짜 많은 이제 실적 시즌과 함께 리포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자 오늘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펌텍코리아 압도적인 실적의 개선 이런 걸로 해서 제 눈에 확 들어왔고, 두 번째 종목이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이래서 심텍. 심텍이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뭐 엄청나게 세요. 이게 근데 정말 웃긴 게, 이게 그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긴 됐는데 사실 절대 금액은 정말 미미하거든요. 한 50억 정도 나왔나? 아니 50억 정도 나온 거 가지고 뭐 8천억짜리 회사가 그냥 뭐 들썩들썩거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컨센서스가 원래 약했어요. 한 13억 정도 봤는데 그나마 이게 50억이 나왔다며 이걸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오늘 되게 강한데, 물론 이제 실적에다가 뭐 삼성 쪽으로의 그 요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뭐 칩과 관련된 뭐 슈퍼컴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뭐 기판주라든가 또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 또 원익 IPS 이런 것들도 강하죠. 이런 흐름들 같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반도체 뭐 장비 쪽으로 해서 코미코, 이 녀석도 실적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미국, 중국 양방수에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길세 10만 원 목표가 나왔고 하길래 말씀드렸었는데, 뭐 얘도 견조하게 일단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주제를 윈인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윈인. 윈인이라고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뭐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하여튼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이 오늘 다우가 좀 내리긴 했어도 나스닥에 또 계속적인 뭐 고가 흐름, 또 엔비디아의 신고가, 애플이 또 이틀 연속으로 어제 5% 오늘 3%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미국도 결국은 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무리다, 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은 반응이거든요. 어찌됐든 좋은 게 좋은 거야. 윈윈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그림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 쪽의 무역 적자를 확 줄여야 된다라는 일념과 함께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식으로 이제 막 때리니까, 이게 물론 나중에 가면 뭐 최근에 인플레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결국은 근본 원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진짜 말 그대로 라인 나오죠. 지금 바로는 제가 봐선 어디든한테도 다, 특히 우리나라한테 이게 약간 전화위복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제목을 윈윈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사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제 뭐 관세 협상이 잘못됐다, 증세 이슈 가지고서 폭락이 나왔었어요. 1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날.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미국의 관세가 100% 영향을 준 시장은 아니었고, 오히려 어떻게 내부적으로 보면 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분노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온 거고, 또 글로벌 IB들이 워낙 또 우리나라 시장 뭐 팔아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뭐 그런 식의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결국 오늘 뭐 현재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번 주 4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뭐 금요일날 빠졌던 거를 굉장히 많이 만회를 했고, 또 3200선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한 10포인트 빠졌지만 3210포인트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관세라는 게 결정적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이 해석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으쌰으쌰 힘을 내주는 그런 기업들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관세라는 게 일단 픽스가 되고 나서 어제부로,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자정부 정도로 해서 이제 뭐가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후죠. 예. 미국 시간으로 이제 7일 자정이니까. 근데 관세 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뭐 당장 곡소리 나서 죽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관세가 매겨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관세 별로 두렵지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할 정도의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으시면서 질문도 좀 올려주시기 바래요. 지금 이제 어디다 썼나 이건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른 그냥 우리 시장 시황 관련해서 질문 좀 활발하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윈윈의 시대라는 걸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우격다짐으로 상호관세가 발효가 됐어요. 지금 표현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이다라고 하는데, 자, 전쟁입니다. 근데 트럼프와 뭐 나머지 전부 이거 지금 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막 뭐 한 거 해가지고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약간 이해를 못한다는 관세를 세게 맞는 거고, 한마디로 트럼프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쪽은 막 30% 50% 맞는 거고, 뭐가 어쨌든 미국에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데는 15%짜리도 있고,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15% 정도 범위 내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브릭스처럼 미국을 아예 그냥 제끼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이런 뭐 동맹의 관계가 나중에 또 생길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전쟁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은 이기고 어느 쪽은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뭐 무승부로 하고 휴전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 전쟁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 누구한테는 굉장히 이롭기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쪽에는 굉장히 불리하거나 이제 패배의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는 나름대로 윈윈의 방법을 찾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의회가 존스법 동맹국 예외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발로 나왔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마스가라고 하는 뭐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침발르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섹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의외로 굉장히 세게 부른 거죠.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너네 조선을 어떻게든 일으켜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게, 어쨌든 얘네들이 그 존스법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걸 지금 고쳐서라도 뭐 미국 이외 영토에서도 만든 거를 뭐 미국 그 국적의 함정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좀 미국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결국은 이게 물론 나중에 저는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정산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무조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뭐 따져볼 얘기지만, 지금은 그걸 따지면 뭐 따져서 손해볼 것 같으면 뭐 지금이라도 모르고 우리는 관세 맞고 그냥 안 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신속하게 TF도 만들면서 뭐 보증도 막 벌써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K조선의 수혜가 지금도 물론 주가로는 많이 투영이 돼 있지만 앞으로 더 광활한 뭐 그런 범위에 조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엊그저께 발로해서 반도체 100% 관세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는 최애국으로 대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새벽 발로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임기 내라고 써놨습니다. 요게 중요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는 무관세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존에서 꽤 있거나 아니면 지을게 이렇게 약속만 해도 무관세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워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를 맞다가 공장이 완공되면 무관세로 바꿀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투자 진행 중이거나 뭐 짓는 신용이라도 하면은 무관세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규모의 크기가 좀 다르긴 해도 미국 쪽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세부적으로 가면 뭐 그렇겠죠. 얼마나 큰 규모냐에 따라서 뭐 관세가 제로냐 아니면 뭐 5든 10이든 맞는 거냐 이런 또 왜냐하면 정말 말장난처럼 뭐 한 100억 200억만 투자해서 뭘 쬐코만 이상한 규모의 공장 하나 지으면 그걸로 완전 관세가 면제된다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제한이 있겠죠. 꽤 큰 규모 얘네들이 뭐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급 이상의 뭐가 되면 그거에 차차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뭐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일단 대전제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업체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당장은 제 생각에 뭐 세게 맞을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윈인의 어떤 실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 뭐 벌인 전쟁과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서 각국이 이제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적인 기회를 찾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같은 것처럼 또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 업체별로 선제적으로 뭐 투자에 대한 거를 미리 또 선언을 했거나 진행을 또 잽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뭐 강하게 막 내려 찍는데 그 안에서 예외 조항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보이지 않게 또 그 안에서 또 생각지도 않은 뭐 수혜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등장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의 지금 버전으로 보면은 물론 뭐 다 만족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한미 FTA처럼 그냥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그거 아니고 뭐 다 무력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래도 교묘하다는 말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좀 뭐 대안을 찾아서 남들 못하는 거 제안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다른 거 좀 피하면서 관세를 많이 내렸다고 하면 뭐 이 역시도 어쨌든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뭐 생각은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 어제 사실 어제가 제가 100포인트 오른다고 말씀드렸다가 뭐 끝에 29밖에 안 올랐지만 사실 29도 어제 기준으로는 제일 그래도 잘 오르고 끝난 셈인데요. 저는 이거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윈인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뭐 각자 물론 해석의 그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식이면 일본보다 우리가 잘한 협상 같잖아요. 일본은 뭔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뭐 적어도 물론 아직 합의도 안 된 부분 많습니다. 뭐 방위비는 물론 관세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이번에 정상회담 하게 되면 분명히 또 강한 뭐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고 또 뭐 농수산물 시장에 관련된 이슈도 다 정리가 된 건지 아닌지 좀 애매모호하게 종료가 된 것도 있고 다른 비관세 뭐 지도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 주장했던 건데 의외로 이번 합의에서는 빠진 것들이 꽤 있어서 우리도 이게 안심은 아니라고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산자부 장관 만났을 때 관세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세심하게 체크해달라고 한 게 우리나라 협상도 이걸 봐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정상회담 안에서 또 어떤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고 이걸 또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느냐 아니냐의 관점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뭔가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표정 관리 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거 말고 먼저 또 하나 있는 게 오늘 이제 대북 이슈가 굉장히 세죠. 예, 좋은 사람들, 뭐 신원, 뭐 아난티, 또 JST나 이런 것들로 대비되는 종목들이 되게 센데 이거 어제 사실 힌트가 나왔던 거잖아요. 트럼프가 우리 협상단 만났는데 제일 먼저 첫 질문이 난데없이 김정은 잘 지내냐고. 예. 이게 굉장히 좀 크죠. 이 양반은 한반도 생각하면 김정은밖에 생각이 없구나. 진짜 솔직히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게 되게 좀 의아한데 아니 뭐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 잘 지내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 윤 대통령하고 그렇게 좀 뭐 멀지도 않고 뭐 그래도 좀 비교적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김정은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까 싶기도 하고 또 새벽 사이에 미국의 뭐 그 국무부 차관보급 정도 성명으로 해서 싱가포르 때 북한하고 했던 이 성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지금 미국의 뭐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상 의지가 있고 또 며칠 전에 그 김정은 동생이 뭐 얘기한 그 성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꾸를 막 해석하면서 약간의 대화의 여지가 아예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당장은 대화 의지가 없는데 뭐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아 이제 이런 사족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두드리면 이제 뭐 기회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질문한 거 보면은 그동안 좀 소식이 없거나 서신이 한동안 왕래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서신이 자주 왕래가 됐으면 저렇게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새벽 뉴스로 해서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글쎄요, 이게 북한판 마스가라는 게 뭔가요? 북한판 마스가? 트럼프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데 이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비핵화 관련해서 뭐 그런 거겠죠. 결국은 북한에다가 어떤 뭐 당근책을 제시를 함으로써 미국도 결국은 이제 비핵화 이슈가 큰 거니까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뭐 정상회담 때 뭐 이런 게 아이디어다 이렇게 뭐 제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윈인이라고 하는 게 삼전에 이제 각고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칩을 만드는 걸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서 약 7년 정도 22, 3조 정도급의 계약이 있었고 엊그저께 또 애플이 그 아이폰 이미지 센서 칩을 또 삼성에다 맡긴다. 이건 규모가 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큰 계약건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물론 뭐 지금 보면 이게 관세 이슈랑은 좀 무관한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지금 웅크리고 있으면서 뭔가 되게 준비한 것들이 갑자기 뭐 발현이 되고 나타나고 이러니까 앞서서 우리 5부 순서에서도 뭐 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의 시간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가 뭔가 되게 웅크리고 있다 이제 비상을 하기 위해서 쫙 그렇게 날개를 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거기다가 약간 중복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슈퍼컴 도조라는 걸 테슬라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의 공급망에 삼성전자랑 인텔을 낙점했다. 근데 오늘 아침 새벽 뉴스 보니까 뭐 인텔 CEO가 또 중국하고 뭐 내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중국하고 뭔가 좀 각별하게 뭔가를 했다라는 걸 트럼프가 알게 돼가지고 트럼프가 오늘 인텔 CEO 당장 물러나라고 그렇게 요구한 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인텔이 지금 사실 편하진 않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기하고 막 이러면서 궁지에 좀 몰려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CEO까지도 약간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이런 구조에서 삼성이 조금 더 우위를 가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결국은 관세 이슈에서의 어떤 뭐 유불리 그리고 북한 이슈 관련된 거 또 삼성의 어떤 뭐 약간의 이제 비전의 좀 현실화 이런 것들이 좀 겹쳐 보이다 보니까요. 물론 뭐 오늘 우리 시장이 약간
내려 있긴 합니다만 내리는 쪽에 또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내리는 쪽 보면은 뭐 금융주, 지주회사군 약하고 방산주들 좀 약하고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다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뭐 글로벌 이슈와 연관된 건 이제 방산이겠죠. 아무래도 방산. 오늘 그 우크라이나 뭐 회담 관련된 거가 워낙 크게 좀 보도가 나오고 뭐 러시아 쪽에서도 부인 안 하고 다음 주 정도면 뭐 만날 장소도 정해졌다.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많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푸틴과 트럼프와 푸틴 간의 미팅이 지금 갑작스럽게 된다라는 건 뭐 전화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던 부분이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무진장 센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굿즈라고 그래서 SM 실적 나올 때 굿즈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 가지고 제가 YG 플러스 말씀드렸었는데 와 이거 또 올라가네요. 예. YG 플러스 굿즈입니다. 굿즈. 예. 굿즈는 YG 플러스. 예. 블랙핑크 지금 월드 투어 영상들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지금 뭐 멕시코, 미국 같은데 지금 도는 거 막 쭉 나오는데 와 우리나라 지금 그 고향에 지금 이틀 정도에 뭐 8만 명 이랬었잖아요. 걔네들 경기장은 더 큰가 봐요. 뭐 멕시코 장면 제가 어제 밤엔가 잠깐 본 것 같은데요. 12만 명 한 번 예. 그 동원된 뭐 인원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아니 뭐 야광봉도 흔들고 뭐 굿즈도 사고 야 그럼 매출도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거니?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스튜디오 미르도 같이 올라가는데 역시 캐대언이죠. 예, K-팝 데몬 헌터스. 아 요새 그거 뭐 챌린지도 엄청나게 뭐 김밥 챌린지뿐만 아니라 지금 목청 올라간다는 가수들은 그 골든이라고 하는 예, 그 노래 뭐 챌린지가 지금 뭐 유행처럼 엄청나게 그 신드롬이 돼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이 KRU, 뭐 K 애니메이션, K 드라마 예, 이런 쪽으로도 뭐 상상력의 그 나래를 핀다고 하면 대단하겠다. 또 하나 지금 올라가는 게 또 APR 또 올라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야간 방송에서 APR을 말씀드리면서 저게 뭐 LG 뛰어넘고 아모레퍼시픽 뛰어넘어서 이제 독보가 됐는데 저러면 그만하고 그칠 것 같지만 훨씬 더 간다. 제가 뭐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펩토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난번에 그 릴리가 그 어떤 다른 회사랑 비만 치료제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빠졌을 때가 한 15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2달 만에 30만 원 됐잖아요. 펩토론이. 예, 그런 예처럼 지금 APR 같은 경우도 지금 빌 받아가지고서 뭐 하루에 3% 5% 기본적으로 막 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지속성이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바로 질문도 아니고 그거는 좀 애매한 얘기인데 북한하고 무슨 꿍꿍이가 이런 뜻인 거 아닌가요? 뭐 모르죠. 구체적인 내용이야 알 수 없는데 뭐 진짜 뭐 약간 그 비선이나 이런 데서 뭔가가 계획이 돼가지고 뭐 글쎄요. 그걸 우리나라랑 북한하고 뭘 준비해서 트럼프한테 제안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순서상 예. 우리가 북한하고 아니 미국하고 해갖고 뭘 북한에다가 예, 제시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어떤 관계가 속으로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도 예, YG 플러스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간다. 예, 근데 그 캐대언의 일부 제작에 참여했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 예, 스튜디오 미르도 굉장히 세다. 예. 그런 상황이다. 예.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외에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얘기 나온 애들 보면 오늘 심택 13억 예상했는데 55억 나왔다고. 이게 300%다. 이게 3배가 늘었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봐야겠죠. 예상보다 왜 저렇게 나왔냐. 사실 절대 금액은 작은데 오늘 뭐 15%, 1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파라다이스 뭐 예상치보다 16% 더 나왔는데 어쨌든 절대값이 꽤 큽니다. 369억 예상했는데 429억. GKL도 마찬가지예요. 비율상 비슷한데 130억 예상했는데 160억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원익 IPS 제가 아침에 오늘 문자 돌리면서 독려를 했던 종목인데 얘가 차라리 비율이 커요. 224억 예상했는데 365억이 나와서 60%나 뛰어넘었거든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세게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가 큰 거죠. 어제 카카오 두 자릿수 보셨는데 1200억 예상했는데 1800억. 거의 한 50%에 가까운, 예상보다 더 발표된 OP 마진이 더 컸다. 이런 거에 자극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고지고대로 해당되는 어떤 그 상황들만 갖고서 해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안 되기 시작하면 또 안 되는 쪽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냥 통으로 보면, 토탈로 보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런 반응인데, 근데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 뭐 조금 개선이 필요한 쪽에서도 의외의 반응이 있긴 했으나, 원래 LG화학 그러면 결국은 석유화학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의외로 뭐 작년 2분기부터 따져보면 석유화학 부분이 뭐 20억 적자, 40억 흑자, 뭐 100억 적자, 작년도 올해 1분기가 50억 적자 이랬는데 갑자기 석유화학 부분이 900억이 적자가 난 거예요. 뭐 이런 게 좀 마이너스에 자극이 됐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분야인데 왜 이렇게 의도 터졌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뭐 코인 쪽도 아까 보니까 뭐 비트코인 11만 7천 불, 최근에 또 11만 3천 불까지 내렸다 또 약간 올라가는 그림인데, 뭐 이것도 행정성명 하나가 또 있었죠. 그 401K라는 게 그 퇴직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 비트코인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도 뭐 이번 주 내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챗 GPT 5 버전이 드디어 나온다 이래갖고 뭐 곧 공개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 또 새로운 오픈 AI의 이제 버전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AI 관련된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세요. 오늘 뭐 사실 몇 주 동안 보면은 트럼프가 푸틴하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뭐 계속 말 돌려가면서 계속 전쟁은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 엊그저께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뭐 핵잠수함을 뭐 어디에 2기를 배치하느니 뭐니 그래갖고 관계가 되게 틀어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뭐 갑자기 만난데 되게 어이가 없죠. 아니 뭐 서로 뭐 으르렁대면서 막 싸울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만난다. 자, 지금 크렘린에서 수일 내로 만난다. 장소도 정해졌다.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가 지금 적합하게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론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70% 정도 전쟁 좀 그만하고 이제 협상으로 끝내라,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갑자기 좀 올라오면서 재건주들 흐름을 강하게 띄어 올렸습니다. 지금 뭐 SY 스틸텍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동기어도 좀 움직였고,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뭐 제공을, 약간 건설기계 쪽이나 이런 것도 조금 들어가겠죠. 전진건설로봇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좀 관련주로 분류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만날 때 또 한 번 흐름은 잠깐 있겠죠. 근데 만났는데 결론이 없었어 이러면 또 다시 반락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K뷰티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한가까지도 맞았던 게 외국인들의 저런 성형 뭐 미용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환급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일몰해 가지고 환급 안 해준다 이러니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한 20% 정도가 그 올리브영 끼고서 피부 미용 쪽과 관련된 환급 이슈가 컸는데 그런 거가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슬프다 이러면서 하한가까지 맞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이 틈을 이건 아마 이제 이런 관련된 회사에서 아마 소스를 줘가지고 쓴 것 같은데 중국은 의료관광 총공세 거기다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의료관광 엄청나게 뭐 시설 인프라 만들어갖고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지금 뭐 막차를 탑승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러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갑자기 뭐 세금을 좀 걷어야 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나 오리라고 하나 이거를 지금 배를 째겠다는 얘기로 좀 들린단 말이죠. 일각에 따라선. 그래서 물론 뭐 세금 환급 안 해줘도 우리는 인기니까 와서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뭔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뭐 업계에서의 바람은 이거 일몰 좀 더 연장을 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세금은 일부 뭐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저 세수 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거 안 해줘도 온다 이렇게 보고 그냥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유커도 이번에 이제 무비자 이슈 이후에 더 올 거고 많이 와서 피부 미용 뭐 화장품 이런 거 찾을 텐데 관련해서 하나도 안 돌려줄 거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제가 봐서는 약간 소탐대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환급 안 해줘서 얻는 수익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뭐 사람들을 뺏기거나 덜 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와도 이거저걸 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정말 이게 뭐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나 시술을 많이 안 받는 식으로 받게 되었을 때 관련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미비해지면서 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세금은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카지노, 아까 제가 카지노 대표적인 거 파라다이스 GKL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파라다이스 GKL 뭐 동방강세 나오고 있고 롯데관광개발도 전고점에 아주 임박하는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자 이슈 쪽에서 좋은 섹터들이 피부 미용과 뭐 숙박 이슈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면세점, 뭐 카지노, 또 뭐 여행 관련된 상품 관련주, 뭐 항공주 이런 것들 이제 골고루 꼽는 와중에 그 내에서 물론 이제 호불호 내지는 뭐 이게 더 찐이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다툼이 있겠지만 어쨌든 카지노는 결국은 뭐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드랍백이라고 하죠. 그 현금 갖고 와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는 뭐 롯데관광을 제가 어저께 이 이슈 나왔을 때 마이너스 났을 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무래도 중국과 제주도는 원래 무비자인데 몇 년 전부터 이번 사태에는 이번 상황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뭐 무비자니까 서울이나 뭐 기타 도시로 더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의 뭐 그 실적이 좋아지는 데는 충분한 만큼의 모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 하나는 대북 이슈, 하나는 뭐 재건 이슈. 여기에다가 이제 캐대언 이슈는 어떻게 보면 상수입니다. 약간
상수라는 게 뭐 높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통상적인 이슈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의외로 캐대언 이러면서 세계적인 신드롬이 죽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해서 보면은 엔터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의 뭐 흐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캐대언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라이 릴리가 원래 이제 비만 치료의 양강이잖아요. 노보노디스크랑 양강인데 원래 이제 그냥 요새 나온 주사제로 보면은 위고비가 원래 2년 전에 나와서 히트를 쳤고 마운자로가 아마 우리나라에 나오는데 그 도매가가 25% 싸대요. 근데 뭐 한 몇십 주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더 빠진다 잘. 그래서 더 잘 빠지는데 심지어 25% 싸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경구용이라든가 패치형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연구들이 막 활발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펩트론 같은 게 갔던 거는 근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맞을 거 한 달이나 심지어 요새 새로운 버전은 석 달에 한 번 맞으면 된다. 이것도 나와요. 네.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도 최근에 저도 지난주인가에 한번 말씀 올리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매일은 못 맞겠다. 예. 저도 뭐 당뇨라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비만과는 좀 결이 비슷하죠. 예. 인슐린을 맨날 맞으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맨날 주사 맞는 거 좀 그렇다. 뭐 그래서 늘 못 맞고 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뭘 주신 거예요. 처방을.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지금 일주일마다 맞고 있는데 지금 2번 맞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맞고 뭐 일단 4번 맞는 걸로 받아왔는데요. 하여튼 사람들은 계속 주사 맞기가 어려우니까 뜨문뜨문 맞는 거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아우 어떻게 맨날 맞냐. 뭐 그 당뇨 수치를 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떻게 맨날 그 찔러가지고서 피 만들어서 맨날 거기 그 넣어가지고 수치 뜨게끔 이걸 하루에도 3-4번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손가락마다 해갖고 약간 생채기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달, 석 달마다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재볼 뿐 집에서 잘 안 재요. 못 재요. 아유 혼자 퍽 하고 하기도 뭐해서 안 재니까 또 관리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어깨 요 아래쪽 뒤쪽에다가 연속 혈당기라는 걸 한 열흘 전에 붙여놨거든요. 예. 이게 얘는 지금 뭐 2분 3분마다 혈당을 계속 재줘요. 근데 이게 침처럼 막 찔러가지고 막 몸에 박혀 있는 건 아닌데도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꽤 세세하게 뭐 제가 어림잡아 생각하는 그런 수치에 가깝게 굉장히 고혈당의 수치를 계속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밥 먹고 나면 400이 넘어요. 빈속돼야 200대 정도고 굉장히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쨌든 신기한 건 열흘 정도라고 하는데 이 그 사용 기한이 근데 지금도 재줍니다. 제가 월요일 날인가 지난주 붙인 지가 지금 열흘이 좀 넘었는데 근데도 아직도 재주고 있어요. 열흘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계속 재주고 있다. 특이하다. 기한본 우리나라 그 제품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열흘짜리다 이랬는데 뭐 더 재줘. 아 그렇구나. 이거 정확하네요. 예. 지금 되니까 안 재줬는데 열흘 되니까 딱 끊어졌네. 어제 밤까지 재주고 오늘 새벽 2시까지 재주고 끝났네요. 열흘짜리 일정이. 와 세상에. 그랬구나. 근데 수치만 보면은 200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수치 진짜 고공행진이다.
자, 지금 시장 보니까 여전히 뭐 대북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굉장히 세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세고, 또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고, 또 캐대언 관련해서도 또 흐름들이 있고, 예, 여러 섹터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지금 경구용 말씀드리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릴리가 경구용 임상을 했는데 결론은 노보노보다 성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사형으로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월등하게 살 빼는 율이 더 높았고 좋았는데, 이게 경구용을 하는데 왜 이제 주사제에서 강점이 있었으면 경구용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이제 잘못됐는지 하여튼 수치가 덜 나왔대요. 그래갖고 어저께 일라이릴리가 14% 빠졌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주사제로 잘 팔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적도 좋았는데도 경구용에서 생각만큼 데이터가 안 나왔어. 이러니까 그냥 14%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으로 봐서는 아직 경구용에 대해서 뭐 무조건 노보노나 일리가 그냥 계속 치고 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만들어놔도 시장을 뭐 침투하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팬데믹 뭐 막 초기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 팬데믹 그 막을 수 있는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거 연구 엄청나게 해서 뭐 엄청나게 탄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갔는데 제대로 만든 백신 치료제 없잖아요. 왜냐면 뭐 없다기보다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유사 성능인데 워낙 뭐 화이자라든가 아니면 모더나라든가 이런 데서 뭐 꽉 잡으니까 파고들 여력이 없는 거죠. 뭐 월등의 수치가 얼마나 뭐 대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아니면 안 쓴다는 거죠. 기존에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래서 대부분 뭐 개발 전 단계에서 포기한 애들도 많고요. 뭐 심하게 가지 못하고 결국 뭐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 이런 게 거의 뭐 지금도 거의 전무한 상황 가깝죠. 뭐 셀트리온이 그나마 뭐 중증에 좀 쓰일 만한 거 그나마 한정적으로 만든 건데 1차 치료제가 아니니까 또 범용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자, 하여튼 뭐 비만은 워낙 뭐 시장도 크고 성장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이제 주사제인데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 뭐 한 달, 심지어 지금 뭐 3달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사제는 아프니까 먹는 게 좋아 이러고서 이제 경구용 또는 이제 패치 뭐 이런 어깨 같은데 붙임으로써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의 그 제형들의 변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뭐 일라이릴리의 어떤 그 뭐 약간의 숫자가 안 나온 걸 가지고 경구용은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도 경구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기회가 열린다 이런 관점. 아까 저 보니까 일동제약 같은 거 세게 잘 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경구용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1, 2에 저런 뭐 수치가 좀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말씀 좀 드렸고, 예? 뭐를 어디서 구매 가능한가요? 뭘 구매를 하시려고요? 예. 어떤 거? 뭘 구매하시려고요? 예. 당년대 구매하시고 싶은 게 뭔가요? 예. 제가 뭘 샀다고 그랬나? 이거요? 이거 지금 병원에서 큰 병원들, 저도 뭐 수원의 아주대병원 갔더니 이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1000명을 지금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걸 4번 정도 달고 빼고 하는 40일 정도의 기록을 계속 이렇게 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고, 저도 지금 4만 원 내고 참여한 건데 이것도 뭐 무슨 관련된 서류 보내면 4만 원 환급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큰 병원 한번 가보시면 작은 의원급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을 거고, 큰 데 위주로 해서는 한 1000명 정도까지 이걸 모아가지고 그런 거 붙여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데이터 뭐
살펴보는 그런 것들 하나 봐요. 저도 이제 지금 핸드폰에 계속 떴는데 열흘치 지나니까 딱 끊어졌네요. 예. 다음 주에 병원 또 가는데 다음 주 가면 이제 새로 달아주겠죠 또 열흘짜리. 근데 이게 뭐 달 때 아픈 것도 아니고 되게 신박합니다. 열흘을 계속 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충격을 먹은 게 그냥 서너 달마다 한번 병원 가서 체열해갖고 잴 때 수치 나온 거 가지고 다음엔 조심해야겠다 이러고서 그냥 말고 이러다가 십수년 왔는데 이게 한 번 다뤄가지고 앱에 계속 뜨잖아요. 뭐 높습니다. 저는 뭐 낮습니다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 계속 높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게 막 주의가 되고 저한테 막 심적인 부담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이번 주 들어서 제가 딱 일주일 내내 안 먹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 딱 안 먹은 거. 예. 제가 콜라를 일주일 동안 안 먹었습니다. 제가 여북하면 저수치 나오는 거 보고 콜라를 그냥 막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딴 거는 다 뭐 밥은 밥대로 먹으면서 콜라는 어찌됐든 제가 한 5, 6일 안 먹었다. 하도 수치가 높길래. 예. 자, 오늘 딴 건 몰라도 저 ESS 쪽에서 매출이 50% 이상 나오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이 지금 5% 이거 이 녀석 워낙 무거워가지고 5%급 잘 안 움직이는 앤데 예. 웬일이냐? 예. 5%가 올라가네요. 예. 저거는 어차피 ESS 매출이 1조 중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라 어떻게 보면 진짜 찐 ESS 쪽으로 볼 때 서진도 사실 갖다 넣어도 되는데 항상 좀 무거워가지고 좀 리스트에 안 들어갔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럴싸해 보이네요. 예. 자, 요런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11시 됐는데 자, 질문 올려주신 거 있으신 거 한번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한 번만 좀 훑어보고 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삼성전자는 뭐 2%급 가까운 상승이고 하이닉스가 조금 아무래도 이게 뭐 같이 윈윈이 되면 좋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요새는 조금 더 흔히 말해서 끝발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이고 오늘 전력주도 좀 약하네. 한전이 한 5%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보면 아침에 한 8시 반쯤 그 MSCI 지수 편입이 있었죠. 결국은 뭐 LIG 넥스원하고 두산하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 LIG 넥스원이 가뜩이나 방산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잖아요. 갑자기 뭐 휴전 분위기 막 협상 분위기 이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게 편입까지 겹치다 이게 편입 전까지 날아가는 거고 편입이 되니까 이제 한시름 났다 이거죠. 편입은 이제 27일쯤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SCI 편입에 관련해서 흐름들이 어찌됐든 약간 세럼 비슷한 뉴스예요. 편입이 됐다라는 게 일단은 뭐 잘 된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만 또 보면은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되려고 길길이 날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편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고 대형주군들이 오늘 뭐 지수가 계속 10포인트 내외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삼성전자 혼자 지금 분전한다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이게 뭐 4, 5%좀 올라가야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단은 아니다 보니까 이 중가 쪽에서 옐로우칩 성격의 한 5등권에서 한 20등권 한 30위권까지의 종목들이 지금 그러니까 4일 연속 오른 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요. 뭐 주말 앞두고 차익 매물 좀 내놓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미국에서 뭐 장이 펑크 났다 이래서 엄청나게 파는 건 아닐 거예요. 조금 뭐 상대 급부 그러니까 상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있는 건데 그거에 반대 정도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재건이 올라가니까 방산이 내려가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제 관련한 이슈도 있는 거죠. 조금 장기화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바로 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세제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며칠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건가 이거에 아마 꽂혀 있을 것 같은데 세제 부분은 당 쪽에서 청와대 쪽으로 공을 넘겼다 이런 기사를 어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의견 수렴을 좀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게 과연 하루짜리일지 아니면 며칠에 거칠 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정부안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쉽지도 않을 거지만 한번 정했는데 진짜 걔네들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와 그리고 떠들면 바로 또 고쳐줘야 돼. 이런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심사숙고한다면서 시간을 좀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적어도 9월 정기국회라든가 그 이후 정도 땅까지 계속 신중에 신중 고민에 고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되는 거고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고쳐지겠지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또 며칠 소식이 없으면 왜 하명차사냐 이런 식으로 또 잠깐 화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캐대언이 올라간 게요 그 넷플릭스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역대 기록 갈아치워서 1억 5천만 명이 캐대언 이거를 봤대요. 참 이러니 본 사람들이 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 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중앙박물관인가요? 그게 K 루브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데 루브르 박물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 상반기에 엄청나게 인기 끌면서 왜냐면 거기 캐대언에 미나라든가 이런 호랑이 그림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미나 같은 거 많이 걸려있는 박물관 가서 그런 거 보고 거기도 일종의 이제 굿즈죠 굿즈 무슨 그 키링이라든가 관련되는 그 유물 이제 복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사간대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건 아니겠지. 아주 용산 쪽 지나가는데 제가 길이 너무 막혀갖고 한번 엄청나게 늦게 집에 간 적이 있는데 낮에요. 용산 쪽이 하여튼 시끌벅적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여튼 그 중앙박물관 이런 것 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건 아니지. 어쨌든 그런 쪽 관련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크게 받는 게 이게 하나의 애니메이션의 효과다라고 하면 너무 비약적이겠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잘 만든 이거 하나가 그냥 우리나라 굉장한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진짜 기록이란 기록은 다 세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YG 플러스나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게 저런 소식에 의거해서 또 한 번 세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여러분들 어떤 질문 올려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뭐에다가 많이 쓰셨나는 질문에는 대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주로 먹고 즐기시는 데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로봇은 요새 흐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로봇 이슈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글로벌 단에서 사실 어젠가부터 중국에서 굉장히 휴머노이드 큰 대회를 뭔가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로봇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이슈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머스크가 별로 얘기를 안 해서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별 이슈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기대값은 분명히 있는 섹터인데 얘기가 안 나오면 안 가요.
그냥 몰래 간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지 않으면 잘 안 가. 예. 왜냐하면 또 가뜩이나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실적을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실적 시즌 오히려 지나야지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레인보우도 이게 뭐 엄청나게 빠졌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뭐 5월달 이후에 안간 섹터죠,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추세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안간 건데, 안간 업종과 안간 섹터의 가장 대표주가 지금 레인보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렇지만 저렇게 왜 안 가니, 뭐 언제 가니 이런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발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닝 시즌 끝나면 오히려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본 자동차 관세 제가 알고 있는 건 2.5%가 전부입니다. 예, 거기에 이번에 일본이 놀란 건 그냥 그것까지 합쳐서 15%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15%야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17.5잖아 이렇게 되면서 놀란 거죠. 예.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2.5%입니다. 미국 쪽으로 갈 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건 모르죠. 우리나라 근데 우리는 바뀔 게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관세가 지금 없었는데요. FTA 때문에. FTA 실효 관세가 거의 없다. 0.2%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0.2%. 이거가 관세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10%를 몇 달 전부터 막고 있는 거고 거기에 5% 추가니까 일본의 관세 어떤 셈법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기존의 게 거의 없었으니까 말이 달라질 게 없죠. 뭘 맞던 게 있어야 뭘 추가를 해도 부담이 더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원래 맞는 관세가 거의 없었는데 뭐 달라질 게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게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야긴 한데 뭐 게임은 뭐 관세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섹터인데 글쎄 뭐가 많이 빠지나요? 크랩톤? 뭐 한 1%쯤 빠지는데 별로 그렇게 세게 빠지는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 건지 싶고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섹터는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나라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라에서는 꽤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내 로드맵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플라스틱 안 쓰는 거 자신이 있으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뭐 종이, 뭐 종이류 이런 것들 위주의 뭐 종목들을 매매해 보셔도 되겠죠. 근데 나는 플라스틱 사실 계속 쓸 건데 이런 분들은 하시지 말고 이거 뭐 사실 나라님이 뭐라 그래도 내가 안 쓰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도 뭐 몇 달 전에도 맨날 얘기 나왔던 게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 씁시다 이랬는데 종이 빨대 써보니까 또 느물느물대고 금방 또 막 이상해진다고 그런 거 싫어하고 종이 빨대도 만드는데 사실 그 접착제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이게 환경 무관하고 좋은 거 맞냐 이런 또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자체를 엄청나게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미래 환경을 대비한다 그러면 결국 생분해로 가고 뭐 플라스틱 아닌 걸로 가고 우리는 다 뭐 사기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이래야 돼요 원래. 그리고 아니면 그 뭐죠? 그 보냉이 되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진짜 전 국민이 그런 마음을 먹을 상황에 오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분해 이런 거 되려면 나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주를 왜냐하면 사실 그냥 유야무야 될 확률도 높거든요. 사실 이게 뭐 반강제로 어떻게든 하면 뭐 쓰겠지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일회용컵 못 쓰니까 그런 뭐 보냉컵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많잖아요. 집에 사실 우리 가정마다 따져보면 저희 집에도 그런 뭐 스탱으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YG 플러스도 그렇지만 YG 엔터까지 올라가고 뭐 엔터주들 지금 캐대언 이슈 때문에 그냥 같이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몰래 올라가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 수소네요. 수소, S퓨얼셀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수소 좀 조용했다. 미코 같은 것도 신고가 흐름인데 이런 것들도 계속 좋은 흐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뭐 꿈의 얘기처럼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 늘 요새 입버릇처럼 뭐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바꾸게 되면 저는 수소차 사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뭐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제가 그냥 알아서 얘기를 해요. 나 차 바꾸게 되면 이번에 나온 넥소 2로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소 오늘 좋은데요. 뭐 미코도 계속 신고가인데 걔는 뭐 반도체 연료전지 수소를 이제 같이 갖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2중, 3중 이슈가 있는 거고 퓨얼셀 종목들이 또 나름대로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또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지주회사군이나 또 방산주 또 뭐 금융주 또 일부 화학주나 뭐 한전 이런 애들이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좀 밀리면서 지수가 약간 눌려 있을 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거든요.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 500개 가까이 많아요. 전체 시장 따져보면 특히 이제 코스닥은 월등하게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뭐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막 침울한 상태는 아닌데 약간 이제 무거운 녀석들은 오늘 5일째다 보니까 조금 눌림목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큰 녀석들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LG화학하고 뭐 LIG 넥스원, 한전 이런 것들이 좀 5%대에서 뭐 두 자릿수까지 빠지니까 지수가 조금 눌려 있다 이런 그림처럼 보입니다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과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원익 IPS도 11%대까지 올라갔네요. 아까 출발이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오늘 문자 종목으로 한번 드렸던 것이 그래도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대 시작해가지고 0%대까지 갔다가 최대 지금 14%까지 움직였습니다. 오늘 두산테스나 이런 것들이 뭐 앞장서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그 테슬라 삼성전자가 22조짜리 계약했다 이럴 때 어떤 게 셌는가가 지금 척도예요. 그때 이제 제일 셌던 게 두산테스나고 그 다음으로 셌던 게 아마 원익 IPS 요때죠. 그게 좀 세게 올라갔던 애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런 이력은 무시 못한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새 또 저 폐배터리 쪽 뭐 세비캠 이런 것도 잘 가요. 요새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뭐 기업들이나 이거 종목들 중에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있었나 이런 애들이 요즘 많이 깨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또 질문이 또 있으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조금 더 해주셔도 돼요. 라이브로 바로바로 해주셔도 시간이 아직까지 제가 한 10여 분 남았으니까 짧게라도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는 뭐 당연히 재건주라고 반대쪽에 있는 쪽이 강하니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어쨌든 한쪽이라도 뭐 휴전이라든가 협상을 하게 돼서 전쟁의 강도가 낮아지게 될 경우라고 하면 어쨌든 심정적으로 방산에 대한 그 느슨함이 좀 생겨날 거 아니에요. 오늘 방산주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러고 있다 이제 협상이 또 안 됐어요. 뭐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되면 또 방산주 다시 방향성을 트겠으나 우리가 늘 방산주 올라가면서도 얘기 나왔던 게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거 한번 종전 쪽으로까지 가게 되면 한번 꿀렁하겠다. 이런 건 알고 있었던 바인데 뭐 되니 많이 그랬다. 어쨌든 트럼프랑 푸틴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꿀렁대는 대표적인 섹터가 방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콜라는 제로 콜라도 사실은 뭐 제로 콜라라고 뭐 그 당성분이 없다고 얘기를 제로가 제로 칼로리죠. 제로 슈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맛이 그냥 단맛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빠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라이릴리도 이번 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왜 14%가 빠졌느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데이터 값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오늘 이유가 붙던데 아까 LG화학도 그랬잖아요. LG화학 실적은 표면적으로 잘 나왔는데 안 해보니까 석유화학 부분은 뭐 평소에는 한 100억, 50억 이렇게 적자 나던 게 갑자기 900억에 적자 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갖다 맞힌 해석인데 사실 뭐가 어떤 현상이 나올 때 그걸 뭐 이겁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게임주 하나가 실적은 되게 좋아졌는데 빠지면은 뭐 5만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밖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일단 실적장인데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 이렇게 보면 다음 실적은 없는 건가? 이런 막연한 추측밖에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어제 올라서 그리고 최근에 뭐 넷마블도 어쨌든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거의 더블 비슷하게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글쎄요 숫자가 만족스럽지 않았나? 좋아지긴 했으나 이게 5조에 가까운 거를 만족시킬 만큼 성과가 좋았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어? 1,000억? 뭐 조금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나왔구만. 영업이익 감소잖아요 여기. 뭐가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추세와 방향성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면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매출은 8%가 줄었고 각각인 거 보니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준 건데 이게 왜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숫자가 컨센서스보단 잘 나왔다는데 어쨌든 뭐 계획했던 거 뭐 이 정도만큼 안 나오겠지라고 해서 좀 뭐 보수적으로 봤던 것보단 잘 나온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줄었다. 매출이 8% 줄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나 나왔지만 어쨌든 9.1% 줄었다. 전년 대비해서. 이게 어쨌든 좀 이거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억울함하고 뭐 안 억울한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애는 이제 단순 숫자가 잘 나오면 뭐 올라간 애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진짜 50억밖에 못 벌었는데 우리는 10억 벌 줄 알았는데 50억이나 벌었어 이러고서 뭐 조단위 회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예. 자, 진짜 이게 뭐 종목이 다 일관되게 어떤 셈법과 기준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뭐 우리가 그냥 AI한테 맡겨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아마 AI도 당황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걸 봤을 때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도 후지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뭐 종목들도 왕왕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랑 푸틴 회담은 날짜는 안 정해졌죠. 예. 그냥 수요일내라고만 나왔죠. 예. 수요일내라고만 나왔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다음 주겠죠. 수요일이라고 하면 예, 적어도 한 3일에서 9일 사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말 정도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뷰는 뭐, 네. 일단 관세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다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하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뭐 중국이 막 그 뭐 희토류 가지고 발목을 잡다 보니까 뭐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낮은 사양의 뭐 칩을 계속 중국에다 주는 것도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뭔가 치고 나가서 애플과 테슬라의 뭐 계약권을 자꾸 따내는 것도 좋은 거고, 저는 예, 지금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이제 우린 계속 이거를 이제 키 맞추기 개념이나 상대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향이 오늘 좋은 거고 이번 주 내내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뭐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이게 정점이 사실은 6월 하순이었고 한 달은 이게 그냥 쉬었다 이렇게 볼 정도거든요. 이게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 이번에 최근에 기운이 약간 삼성 쪽이야 이러면서 약간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라고 할까요? 이쪽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물론 하이닉스도 저는 뭐 제값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좋아, 뭐 진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식으로 예, 자꾸 그렇게 강요를 시킨다고 할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으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언론 뭐 미디어의 그 제목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 이제 뭐 삼성의 시간이 온다. 하이닉스보단 삼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둘 다 좋은데 예, 다 좋게 표현하면 안 되나? 그걸 굳이 예, 뭐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이 훨씬 좋아요. 뭐. 아니 작년도도 아니네요. 2분기 실적 갖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예, 4조 번애랑 9조 번애랑 예, 놓고서 4조 번애가 훨씬 좋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넌센스죠. 예. 걔가 뭐가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어차피 미래 가치니까 와 지금 막 뭐 뭔가 협상해 갖고 뭐 하이닉스는 사실 그런 거 잘 요새는 없었잖아요. 뭐 엔비디아의 HBM 뭐 거의 다 입도선매해 가지고 다 나가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캐팔 늘려 가지고 다른 어디랑 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B2B 장사 비슷하게 하는 애들의 이제 맹점이라는 게 막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죠. 나만 공급 많이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이제 가장 취약점으로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B2B 상대방이 변심을 하거나 다른 경쟁자를 갖다 붙이면 이제 깨꼬닥 되는 게 평소에 다른 다양한 거래처가 없거나 뭐 올인했어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을 때는 좋지만 여기서 뭐가 오더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막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쉬운데 하이닉스가 약간은 좀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뭐 매우 좋은데 플랜 B는 있는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도 충분하니까 좋은데 뭐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HBM4를 뭐 비슷하게 성공시켜가지고 다음번 레벨에서는 나눠 가진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당황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지금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가가 지금 30만 원 찍고 한 4만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여전히 뭐 이번 하반기까지 실적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뭐 안 나올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뭐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폴더볼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거 좋은데 그런 애들 다 붙여도 아마 다음번 3분기 때 실적 따져보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 D램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제 생각엔 한 10조 찍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0조 찍을까요? 10조까지 못 찍을 것 같고 제 생각엔 한 7, 8조? 이 정도 찍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역전이 또 된다 막 이러면서 기대감을 가지시겠지만 시가총액 좀 차이 좀 봐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신생 브랜드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막 발표를 하고 때려주니까 신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뭐 주식은 어떻게 보면 기세거든요. 좋은 얘기 막 나올 때 확 가는 거니까 그런 시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세 100%인데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약속하면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영향을 안 받을 거란 얘기죠. 트럼프 임기 내에 짓겠다고 해서 추진하면 계속 면세를 때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중국 애들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또 나중에 약간 악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어쨌든 이런 말씀까지 드리다 보니 11시 29분 되었습니다. 자, 7부 순서 또 좋은 얘기들 준비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바톤을 넘겨드릴게요. 자, 이번 한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 금요일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끝내시고 주말에 더위 피하고 폭우 피해서 잘 휴식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변함없이 6부도 애정해 주시고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7부까지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